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새벽 운동.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438계단 올라가면 형제봉이 보여요. 일정 부분 영양제를 좀 많이 먹습니다. 노화가 안 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들었지? 마이크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방계산을 올라가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상 패턴 중에 한 패턴인데요.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새벽 운동.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는 부분이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계산 입구인데요. 근데 지금 다 같이 가는 분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원장님 혼자 쌩쌩하신 것 같은데요? 좀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갖고 갔다가 오게 되면은 질려면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엎어져서 잠을 10분, 20분 자야지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몸 컨디션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됐어요. 많이 힘드시죠? 힘든데요? 네, 조금만 좀 참으시면 올라갑니다. 괜찮으신가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밝아졌네요. 이제 마지막, 관계산의 마지막 관문이 나타납니다. 438계단. 올라가면 형제봉이 보여요. 벌써 걸은 지도 한 50분 정도 됐네요. 옆으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붉은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스태치들은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바라보이는 수원시 전체의 모습입니다.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팀들 해가 뜨는 모습 보이는 거고. 오늘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보람이죠. 뭔가 하나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도 좀 있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강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 내가 하나의 개체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언젠간 나도 여기에 이바지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 되셨어요, 등산하신 지? 본격적으로 산을 타게 된 거는 2015년 정도부터 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까지는 매번씩 타는 것 같고 집에 뒷동산 같은 앞마당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많이 좀 듭니다. 체력이 진짜 좋으신데 등산 초보분들이 이렇게 타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할 때 하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걷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걷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한 1km 걸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한 1.2-3km까지 걸을 수가 있고 한 일주일 되면 한 2km까지도 걸을 수 있고 그런 체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누구나 다 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등산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들이 속상하게 하고 환자들이 또 원하는 대로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잊어먹으려고 우연찮게 한번 산을 올랐는데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붉은 기운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면서 저를 갖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햇살이 나를 갖다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을 갖다가 오르고 있는 아침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원장님만의 루틴을 만드시면서 생체 나이도 어려워지셨다고 그럼요. 생체 나이가 어려지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수면 습관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음식이죠. 음식. 나쁜 음식이나 탄수화물 같은 거 잘 안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운동인데 내 몸의 근육도 만들어주고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고 내 말초까지 피를 보내주는 그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게 되면은 내 사지의 말단까지도 노화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증거니까 거기서 많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운동할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 할 때나 환자들 대할 때나 다 그런 것이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좀
특별히 이걸 그 산부인과는 제가 학생 때였어요. 본과 4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갔는데 학생이니까 잘 모르는데 어느 수술방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수습하시더니 5분도 안 돼갖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아기가 으앙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제 귀를 딱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순간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서는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다가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인턴을 돌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의뢰진료만 보고 젊었을 때는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찾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비뇨기과하고 산부인과가 나오더라고요. 산부인과가 그때 당시에 학생 때 생각났던 아기 탄생의 위대함, 경이로움 같은 것도 있으면서 산부인과를 갖다가 그때 택하게 됐죠. 그리고 또 되게 큰 중년 여성 봉사단체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헤라 건강학교라는 걸 갖다가 열게 됐는데 봉사단체예요. 6주나 8주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은 기수를 졸업하게 됩니다. 전체 이제 수료한 사람들 보니까 한 1,8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은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 결성되게 된 동기는 제가 옛날에 수원대학교 개건 교수로 2013년, 14년도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대학생들의 어떤 그 성 지식이나 아니면 결혼관념, 또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힘 같은 걸 이렇게 강의를 했다가 해준 적이 있거든요. 교양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환자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50명에서 한 70명인가요? 저희 병원 지하 강당에서 8주 간격으로 해갖고 제가 계속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친구들 있으니까 두 번째 기수를 열어달라고 얘기했다가 해갖고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 아무래도 남자 의사다 보면 처음에 좀 망설이는 환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 한 80대 되신 분들 보면 들어와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라고 다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 마음을 좀 열고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자주 가는 거죠. 옆에 가서 많이 웃어주고 좀 친해지면 장난도 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떤 거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니까 다 본인 불편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 설명해주고 한마디 더 해주면은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봐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또 가셔서 환자 바로 진료 또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 진료를 봐야죠. 그렇게 산에 갔다 오셔서 다음 식사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또 병원으로 출근. 병원 가갖고 이제 그릭 요거트랑 계란 하나 그리고 이제 견과류 좀 먹고 시작을 하죠. 일정 부분 영양제를 좀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화가 안 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토민이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없애주는 어떤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비만되지 않게 살 안 찌게 해주고 혈관에 때가 안 끼게 해주는 게 메포민이라는 당뇨약이 있어요. 당뇨가 없는데도 저는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에 때가 안 껴요. 그거랑 또 하나는 스타틴 계열로 고지혈증 약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제일 낮은 용량으로 먹고 있어요. 내 몸에 있는 혈관을 보호하는 일이죠.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손발저림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건 약이에요. 약이니까 처방을 다른 원장님 통해서 그거 받아서 제가 먹고 있고 일반 의약품은 아니고 병원에서 차야 돼요. 여기 우리 턱걸이 하는 거 좀 찍어줘요. 그 둘이 턱걸이 하는 거 좀 찍어줘. 일리 와봐요. 자기 여기서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올라가. 재밌죠? 여기 가보면은 이제 약수가 있어요. 여성들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이 질염이에요. 외래에 오는 환자들 중에 질염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골반염도 올 수가 있고 성병도 올 수가 있고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키는 HPV 발사가 질염을 통해서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염이 가장 큰 화두예요. 최근에는 이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질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갖고 질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옛날에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했거든요. 항생제 쓰게 되면은 질 속에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라고 하는 락토바실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딱 쓸 때는 좋아졌다가 안 쓰게 되면 다시 또 재발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여성의 질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질내 세척을 해주는데 백금에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가게 되면 플라즈마 형성되거든요. 번개 칠 때 플라즈마 나타나듯이 그게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플라즈마 활성수가 나쁜 균은 없애주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 락토바실루스라고 하는 유산균은 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갖다가 요즘에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오면 네,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비싼데 실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비비 이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기존에 치료법도 많잖아요. 굳이 이 치료법을 해야 되는 적합한 환자가 있나요? 첫 번째가 항생제를 안 써도 돼요. 항생제 쓰게 되면은 항생제 때문에 뭐 속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가 뭐 그 위궤양이 심해진다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게 없어요. 치료만 받으면 그냥 끝나니까. 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균이 가드넬라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감기처럼 오는 질염이 있거든요. 몸이 힘들면은 생기고 냄새가 지독해요. 이게 요 균에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캔디다라 그래갖고 가려움증을 유발시켜주고 하얀 백태 같은 게 이제 끼는 게 좀 있어요. 남들도 있는데 그런 균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다들 있네.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분은 잘 보셨고요. 소리 있고요. 이분도 이렇게 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오늘은 오전 외래를 보고 지금 이제 보는 환자들은 어제 수술했던 환자들에서 드레싱해서 퇴원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외래 환자니까 보게 됩니다. 어제는 수술 환자 5명이었고 5분 내려오셨고 한 분 한 분 이제 치료했다가 좀 하게 돼요. 일단 큰 문제는 없고 소변 봤는데 소변이 괜찮아요.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방광 처진 걸 올려 붙였고 여기 오픈됐던 요 부분을 갖다가 싹 잡아줬어요. 처방해준 염증약을 갖다가 아플 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환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이었고 41살인데 출산을 5명이나 했어요. 잘못만. 그래서 질 이완증이라고 질이 완전히 다 늘어진 데다가 변비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변 부는 게 문제가 좀 있어서 방광 처진 거를 올려주고 항문에 이제 관략근이 다 망가져갖고 직장인 비룡술 하면서 항문 관략근을 보강해줬던 환자예요. 그리고 질속이 많이 넓어서 질속도 같이 조여주는 여성 성형수술도 같이 진행했었고 그리고 외음부 모양이 이제 대음순도 좀 커져 있고 소음순 모양이 안 좋아서 소음순 길어진 부분을 잘라주고 그리고 대음순도 같이 교정했던 환자예요.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고 되게 좋아했던. 멀리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소문이죠. 소문이고 또 직접 그 카자흐스탄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의료 봉사를 딱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것 같아요. 지인들 통해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